2016년에서 2017년 지금 이 시간까지 그리고 이 시간 이후까지를 한반도가 온통 지금 탄핵 정국의 영광로에 빠져서 허덕이고 국가의 발전 방향, 민족의 발전 방향, 의지 이거 자체도 완전히 함몰되고 있는 이런 불행한 사태에서 이 탄핵을 볼 때 탄핵이 뭐냐? 탄핵이라는 거는 선진 국가에서는 말이죠. 모든 상황을 내고 협상을 해서 풀어나가는 거고 문제 해결을 내나가는 거지. 지금 대한반도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처럼 이념의 틀에 묶여가지고 죽인다 살린다 죽여야지 내가 산다 저 사람이 없애야지 내가 산다 하는 이런 무지막지한 소위 공산주의적 이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세계는 이 세상에 우리 지금 한반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당신 언제까지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내려와라 하고 명령하는 대한민국 국회는 이미 국회로서의 기능과 의미와 그 상징성을 다 상실을 해버렸습니다. 마치 야수나 짐승떼 같은 그런 형태로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전락을 했고 그들의 조국이 어디이며 조국을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며 조국 앞에 내가 생명을 바쳐야 되는 애국심이 있는가 없는가를 모르면서도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조정되는 대로 움직이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는 아직 탄핵이라는 그 재판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탄핵 재판마저도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 구도와 맞지 않으면은 마치 이 재판관들도 자기의 적인 걸로 몰아세우는 이 대한민국 국회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현재 이 탄핵 정국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촛불을 더욱 크게 밝혀라. 촛불을 태워라. 오늘 어떤 회담 결과가 마땅치가 않으면 내일은 회담에 촛불의 데모대를 더 많이 동원한다. 데모대를 더 끌어들여야 되겠다. 하고 얘기하는 대한민국 대선을 거머쥐겠다는 야당 측 후보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촛불을 더욱 크게 밝혀서 그 촛불 속에 대상인 대통령을 태워 죽여라라는 이런 막말까지 하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비지성적, 비인간적, 비국민적 작태를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동 자체가 이번 탄핵 재판 결과에 의해서 자기들 뱉었던 언어가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들 심장 속에 첩에 박아오리려는 미래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국회의원들의 방향 감각을 잃은 멀직한 발언들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그들의 심장에 꽂혀서 후회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역사를 보십시오. 1945년 대한민국이 해방전국을 맞이해서 미국하고 소련 사이에서 신탁 반탁으로 치열한 전투 같은 상황을 같은 민족이 벌였던 상황이 그치질 않았기 때문에 북한으로 남한으로 분단되어진 민족 분열상이 결국 노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를 만들어서 70년이 흐른 오늘도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100여 년 전 우리가 나라를 일본 사람들에게 빼앗겼을 때 흥선대원군이 진행시켰던
소위 그 쇄국전 정책이 전 세계에 흘러가는 방향감각과 정치적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소련도 좋다, 미국도 좋다, 영국도 좋다, 일본도 좋다 왔다 갔다 하다가 결과적으로 일본에게 나라를 뺏겨버리고 신음했던 우리 민족 역사의 치욕이 어제 같은 상황인데 지금 마치 이 탄핵 정국이 똑같은 상황으로 반탁 신탁했던 것처럼 탄핵이다 또는 촛불이다 태국이다 하는 갈등 구조가 벌어져 가지고 춥고 고통스럽고 어두운 광화문 거리에 100만이다 1000만이다 하는 군중이 모여서 그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모습이 세계 방방곡곡에 퍼져 가지고서 날마다 한국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국가의 수준을 제로 포인트로 떨어뜨리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소위 반탁 시위, 신탁 시위에 가까웠던 그런 그 민족적인 아픔을 그대로 지금 재현하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전국을 우리는 지금 광화문의 촛불 시위와 태극기 시위 속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절하게 조국이 피를 흘리고 있다, 고통을 받고 있다, 신음하고 있다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국제 정치 상황에서 미국 트럼프가 지금 북조선의 교활한 김정은을 타도하겠다 하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인도는 순항미사일 브라모스 1000기를 중국 국경 지역에 배치해서 한반도를 에워싼 강대국들의 치열한 패권 싸움은 이 사이에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도널드 트럼프의 어디로 튈런지 모르는 그의 비원칙적 외교 형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우리가 확보해야 될 동북아시아존에서 한반도가 세계를 이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에너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정치적 기회들을 다 이 탄핵 정국 때문에 상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최근 2, 3일 전에 개최됐던 아베와 소위 트럼프의 외교적 그 정상회담은 사실은 이 외교적 정상회담이 대한민국의 탄핵 정국이 아니었으면 박근혜 트럼프의 회담이 먼저 이루어져서 동북아시아 존에서 한반도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되며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이 동북아시아의 이 정치적 그다음에 이 외교적 무력적 상황을 전개할 것인가 하는 방향을 세울 수가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우리는 아베에게 이 기회를 뺏겼습니다. 아베에게 빼앗겨버린 우리 한반도의 외교적 이니셔티브가 국가에 얼마나 큰 손실이며 미래지향적 가치 체계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과 상처를 주는 것인가를 모르고 탄핵 정국에만 빠져서 박근혜 죽이기 공격하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야당 국회나 또 방향도 없이 자기의 해야 될 임무마저 다 상실해버린 소위 새누리당 사람들은 이 외교적 손실이 국가에 미치는 이 아픔이 고통이 손실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모르고 걱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게 대한민국의 최대의 지금 비극입니다. 뿐입니까? 언론은 이 탄핵에 붙어가지고서 뭘 빨아먹기 위한 진드기처럼 이 상황에 집중하고 있지 외교로서 우리 민족 국가의 통합성 또 지금 김정은이 자행하고 있는 모든 야만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국가를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언론도 없습니다. 또 노조는 저희들 생존을 위한 또는 어떤 그 이념 집단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국가를 혼란케 하는 데모하는 데만 열중을 하고 있지 우리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하고 또 어떻게 국가를 올바로 세워서 우리가 세계와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하면서 건의하는 노조 집단 하나 없고
그거는 학생단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러분, 제일 심각한 게 이 탄핵 정국에서 만약 김정은이가 옛날 히틀러처럼 무솔리니처럼 정신적 상황이 이상 상태가 와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이 나라가 어떻게 돼가겠습니까? 지금 우리 정부가 시시하고 이걸 안보 정치에 이용을 했기 때문에 한반도에 우리 국민들은 전부 안보 벙어리를 만들어 놨고 안보 장님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북한은 사실은 이미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완성을 해서 1996년부터 전략적 배치를 끝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걔네들이 만들어 놓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13,800km를 날아서 미국도 아프리카도 세계 어디든지 공격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까지를 형성을 해놓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북한이 그러한 체제, 무력 체제 속에 완성이 되어 있다는 걸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약 이러한 탄핵 정국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갈피를 못 잡고 방향을 못 잡고 있을 때 김정은이가 자기 측근들의 몇몇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500km짜리, 1000km짜리 핵미사일 한 방을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전이나에 떨어뜨린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방향 잃어버리는 비키니 섬의 거북이가 돼버릴 겁니다. 이 상황을 걱정하거나 이 상황에 대해서 몸부림을 하거나 이 상황에 대해서 방어벽이 돼서 내 목숨을 바쳐 조국을 지키겠다고 그러는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고 언론은 누가 봐버리고 이 국가가 지금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 오늘은 여러분에게 할 수 없이 지금 한반도에 처해 있는 북한의 상황을 보고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은 한국과의 전쟁을 위해서 이미 10년 전에 장거리 다연발 로켓 13,000발을 만들어 가지고 38선 경납고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또 새로운 걸 업그레이드 개발해서 교환해 나가면서 매일 그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38선 경납고 옆에 대기 중인 미사일 부대, 전선 포병 부대, 그 다음에 주1 미군 기지를 폭파시킬 수 있는 대함 미사일 부대까지를 배치해 놓고서 오늘 또 시시탐탐 공격에 기회를 늦추지 않고 있고 그들은 대북 대남 방송을 통해서 남한을 불바다를 30분 만에 만들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의 공군기지를 전국 공군기지를 핵화해 가지고서 황주, 온천, 곡산, 원산, 9월에는 언제든지 핵 전투기가 발진을 해서 일본,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체제를 끝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또한 우리나라가 김대중 시대부터 무슨 돈을 김대중이 갖다 줬느니 뭐 했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 작업이라는 거는 어처구니 없이 그 상대도 안 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 지하 자원이 1조 26조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지하 자원을 가지고서 그걸 평양에 있는 평양대학에서 소위 핵물리학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영변의 연구단지에 방사능 화학 연구소를 만들어서 에브리데이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핵무기, 생화학 무기를 개발하면서 전쟁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 세계에서 제일 괴상한 집단이 소위 북한의 김정은 체제인 겁니다. 이 체제에 맞서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우리는 핵무기도 아니고 무기 체제도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온 국민이 똘똘똘똘똘 뭉쳐서 그들의 정신적인 상황을 홍어로 만들어서 우리는 한 민족이라는 걸 한 민족이 손을 잡고 위대한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는 미래를 함께 개발해야 된다 하는
이러한 정치적 외교력과 민족적 화합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대통령 후보도 아니고 대통령 당의 결정권자도 아닌 문재인이 마치 당선이 된 것처럼 지금 허우적대면서 그 위선을 부리면서 모든 걸 심지어는 같은 당 후보인 안희정 후보에게 분노가 없다고 꾸짖는 이거는 스탈린이나 누굽니까 이 김일성이밖에 할 수 없는 이상야릇한 언어를 써가면서 이 북한 측 상황에서 한국 내부의 정치 상황을 요리하고 있는 이런 못된 버릇은 우리 국민이 뭉쳐서 우리 국민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지 않는 한 이걸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로운 정치 체제가 아니라 국민 통합 체제가 시급하게 만들어져야만 우리가 이 미래를 내다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2017년 현 상황에서 박근혜 탄핵이 되는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사건이 화약고가 터져가지고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재판 결론도 안 나왔는데 대선 후보랍시고 온 국민들에게 방향 감각을 잃게 하는 헛 구호, 헛 공약을 외치고 다니는 제가 후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후보들이요, 역사의 소리를 똑똑히 들어야 됩니다. 귀를 크게 열고 역사가 지금 어디에서 끓고 있고 어디에서 흐르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원칙인가를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변정법의 대가라고 일컬어진 해겔은 진보와 보수를 파도소리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유물사관을 추종했던 공산주의자들은 이미 자유시장경제 체제에게 밀려 끝난 지 오래됐습니다. 지금도 그 오래전에 끝나버린 이념체제에 찌들어 있는 몇몇 후보들이요, 이제는 이 세계가 원하는 가치관이 뭔가를 똑똑히 알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분석하고 나서 출마를 하든지 말든지 계산을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진보라는 것은 희망의 역사, 발전의 역사, 창조의 역사, 그걸 다 함께 만들어서 잘 살아보자, 잘 살아가자 하는 공동체적 이상사회를 진보의 핵심적 논리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보의 핵심은 철학과 애국심으로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제가 바라본 대한민국 차기 대권 주자 후보들은 애국심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들은 없어 보이는 게 아니고 애국심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국심이 뭔가? 그걸 먼저 공부를 하면서 소위 국민들에게, 국가에게, 내 조국에게 더 아픈 상처와 고통을 주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2017년 상황에서 바라본 후보 여러분들이 지금 범하고 있는 리더십의 한계, 그거는 첫째, 새롭고 스케일이 큰 공격적 어젠다와 누각으로 덮여서 70년간을 이념 전쟁에 시들려 왔던 우리 민족을 꽃처럼 아름다운 세계로 끌고 갈 수 있는 개방 사회를 만들어서 그것을 평화 세계로 이끌어갈 수 있는 국가적 발전 어젠다, 이걸 제시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은 평범한 걸 거부합니다. 모든 국민들은 무슨 세금 적게 낸다 많이 낸다 이거에 그렇게 현혹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새로운 나라가 되고 새로운 나라가 돼서 우리의 역사적 가치를 되찾고 되찾은 가치의 역사를 새로 부활을 시켜서 그 부활된 힘을 가지고 세계를 끌고 나가는 역동적인 대한민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함께 살려나가야 되느냐 하는데 고민하고 있지, 지금 후보들이 내걸고 있는 무슨 복지 문제라든가 세금 문제라든가 면사무소 직원들이나 고민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다니는 그러한 후보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후보가 나와도 안 되고 이러한 국회의원 미달되는
바보 국회의원들을 뽑아도 안 되고 우리가 우리 손으로 새로운 조국을 끌어갈 수 있는 에너지 넘치는 대야망과 꿈이 있는 국민의 아픔을 내 아픔보다 더 절실하게 아파하면서 진실하게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그리하여 세계 어떤 국회의원들과 붙어서도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 국회의원들을 우리 손으로 뽑아내야지 여러분이 새로운 조국을 만들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 박 대통령이 탄핵의 대상입니까?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했나요?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행보를 자행했나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범한 경우 외에는 재직 중에는 형사상 소치를 받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환죄와 내란죄를 범하지 아니한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난도질을 하고 처절하게 길거리에 내몰아서 국제사회의 인류의 망신을 시키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이 해야 될 정입니까? 정입니까? 진실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27조 4항에는 형사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 데는 헌법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행을 하지 아니하고 지금 야당은 거의 미친 야수들처럼 날뛰고 있습니다. 이거 막을 수 있는 세력, 막을 수 있는 힘은 우리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이걸 오늘도 광화문 탄핵 현장에서 추위를 무릅쓰고 고생하시는 데모대 여러분에게 드리는 저의 진실한 호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애국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되고, 알아서 일깨워지면 배워야 되고, 배웠으면 실천을 해야 되고, 지금 세계에서 어떤가는 애국심으로 똘똘 뭉치는 국가 국민들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22세기를 맞이하기 위한 역사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십시오.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뒤떨어진 아프리카의 넬슨 만델라를 보십시오. 그 사람은 45년간을 형무소에서 자기의 인생, 젊음, 청춘 이걸 다 뺏기면서 억압을 당해서 인생을 다 포기했었던 상황 속에서 그래도 어떻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가지고 소위 남아공의 대통령이 돼서 그가 뭐를 했습니까? 맨 먼저 그는 자기를 45년간 형무소에 억압시켰던 자기의 정치 적들에게 용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실화해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들을 인간으로 다시 개조시켰고, 다시 자기 정치 대통령이 된 후에는 내각에 등용까지 시켜서 다시는 정치적인 범죄를 못하도록 행동으로 해보임으로써 남아공을 근대적 국가로 승화 발전시켜내는 엄청난 역사를 창출했었습니다. 깜둥이라고 우리가 웃었던 8년 전에 버락 오바마는 국민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진보도 보수도 아닌 원 아메리카, 하나의 미국을 만들어서 흑도 아니고 백도 아닌 미국 국민이 함께 발전시키고 함께 즐기는 위대한 미국을 만들겠다고 소리 질러서 그 열정적인 그의 애국심이 국민들에게, 중고등학생들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갔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이 내는 10불, 20불이 모여서 8억 불이 되고, 그 8억 불이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내는 기적을 일구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심각한 외교적 고립에 지금 당면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빨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이 하나 되고 하나된 민족의 의지를 가지고 소위 버락 오바마가 아니라 새로 당선된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외치고 있는 America First, 이거를 맞설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 대응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도 코리아 퍼스트라는 정책을 내세워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주체를 하고
우리가 끌고 가고 우리가 이북하고 손을 마주 잡는 새로운 안보 차원을 만들고 새로운 국제외교 현상을 만들고 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있는 소위 퍼스트 아메리카가 아니고 코리아를 위칠 수 있는 이러한 담대한 신병이 큰 사나이가 대통령 후보로 출전을 해서 우리의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내야만 됩니다. 이제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각성과 새로운 의지 그리고 새로운 생각, 이것이 국가 발전의 새로운 에너지로 넘칠 때 한반도는 한강처럼 5천년 유구하게 흘러왔던 역사를 10만 년, 20만 년 흘러갈 수 있도록 대비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월남을 보세요. 월남은 국가를 망해가지고요, 지금 온 국민들이 모두 피폐이 되고 바다에 빠져 죽고 총에 맞아 죽고 이래서 지금 미국으로 건너온 소위 이 모두 피폐들이 국가를 잃어버리고, 제가 10년 전에 여기 로스앤젤레스 옆에 있는 웨스트민스터라는 월남 커뮤니티에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해달라고 해서 갔다가 눈물 흘리는 사나이를 하나 봤습니다. 누구를 봤느냐 하면은, 제가 쿠엔카오키라는 월남 전쟁이 끝날 무렵에 국무총리 했던 그 친구가 제가 강연을 하니까 자기 신년 사례식에 와서 또 강연을 좀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전 내일 모레 한국으로 가서 한국에 설을 세고 친척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그렇게 하고 돌아올 스케줄이 1월 달에는 한국에 머무를 때는 올 수가 없어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쿠엔카오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제가 봤습니다. 미스터 키 왜 우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당신은 갈 조국이 있고 만나러 갈 친구가 있고 만나러 갈 동창생이 있는 조국이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난 가고 싶어도 내 조국이 베트공행에 뺏겨서 없어졌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는 국제고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대한민국에 언제든지 갈 수 있다니 당신은 얼마나 큰 행운합니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월남이 망한 거는 미국이 월남전에 쏟아부은 그 어마어마한 돈과 어마어마한 무력과 화력을 다 집어넣었지만 결국 그들은 호치민이라는 월맹의 지도자의 리더십 때문에 완전히 손을 들고 1974년 12월 25일 소위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서 전 복귀들이 전 월남을 부셔놓는 공격을 했지만, 그러나 꿈쩍도 않은 월맹에게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이거는요, 월맹의 호치민의 리더십이 훌륭하고 월맹 군대가 능력이 있어서 이 전쟁을 이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호치민이 그 길고 긴 전쟁 동안에 월맹의 소위 군사와 국민과 민간들을 끌고 가는 리더십의 최정상에는 200여 년 전 우리의 선조였던 정약용 선생님이 쓰신 먹민심서라는 책을, 호치민은 그걸 잘 때는 머리맡에 벽에로 삼고 잠을 잤고, 식사 시간 외에는 그 전투하는 거 외에는 그 책을 보면서 국민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 국가를 어떻게 경영해야 된다 하는 정약용의 먹민심서를 배워서 월맹을 컨트롤 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인 월맹 국민들의 애국심, 그 절대 애국심적 가치, 이것이 똘똘 뭉쳐가지고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물리쳤고 엄청난 공격에서 살아남아서 지금 얼마나 당당한 지금 그 경제개발도상국가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까? 이 정약용이 우리의 조상이었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월맹 전쟁의 휘날에는 우리 한반도에 선조셨던 정약용 선생님이 호치민을 가르치셨고, 호치민이 정약용 선생님에게 배우신 모든 전략과 정략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 전쟁을 이겨냈다는 것. 그 월맹의 전쟁은 곧 우리 정약용 선생이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낸 전쟁이다. 전 이렇게 생각해서 민족적 자부심과 애국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했던가를 늘 생각하고 있고, 그걸 향해서 오늘 또
여러분들과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국심으로 다시 태어나시고 애국심으로 새로운 무장되시고 애국심에 의해서 새로운 한국인이 되는 여러분이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오늘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